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오후였다. 강민주는 조수석에 앉은 아내 유진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손톱은 샤넬 루즈 누아르로 완벽하게 칠해져 있었고 손목에는 까르띠에 러브 팔찌가 햇빛에 반짝였다. 오빠, 왜 갑자기 여기 온다고 했어요? 유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다. 당연했다. 남편이 갑자기 서울에서 가장 비싼 빌딩 중 하나인 센트럴 타워에 가자고 했으니까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민주는 여유롭게 웃었다. 사실 이유는 따로 있었다. 오늘 아침 우연히 SNS에서 본 게시물 하나가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전처 서윤아가 오늘 오후 2시 센트럴 타워 1층 카페에서 친구를 만난다는 내용이었다. 친구가 올린 사진 속 윤아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다. 검은색 슬랙스에 베이지색 니트, 명품 하나 없는 깔끔한 스타일. 역시 그대로구나. 민주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혼한 지 2년. 그동안 자신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26살에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재혼했다. 반면 윤아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였다. 대학 때 만나 결혼까지 했던. 하지만 결혼 생활 5년은 지루했다. 윤아는 조용했고 평범했고 자극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고 민주는 점점 결혼 생활이 답답해졌다. 그러다 만난 것이 유진이었다. 화려하고 젊고 생기발랄한 SNS 팔로워 30만의 인플루언서.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이혼 과정은 순조로웠다. 윤아는 별다른 저항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집을 나갔다. 너무 쉬웠어. 민주는 그때를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윤아는 마지막 날 짐을 챙기며 단 한마디만 했다. 잘 살아요, 민준 씨. 그게 끝이었다. 울지도 매달리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문을 닫고 사라졌다. 그 후로 2년. 민주는 가끔 윤아가 궁금했다. 어떻게 사는지, 잘 지내는지. 하지만 궁금함은 거기까지였다. 그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SNS에서 윤아의 사진을 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한 번쯤은 보여줘야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너를 떠나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오빠, 정말 왜 그래요? 표정이 이상해. 유진이 다시 물었다. 그녀의 큰 눈이 불안하게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아서. 민준은 유진의 손등에 키스했다.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차는 센트럴 타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발레 파킹 직원이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민주는 여유롭게 차에서 내렸다. 유진은 그의 팔짱을 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공간이 펼쳐졌다. 30m 높이의 천장,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중앙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사방의 유리벽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와, 유진이 감탄사를 흘렸다. 민주는 만족스러웠다. 그는 윤아가 있을 카페를 향해 걸었다. 1층 왼쪽 끝, 통유리로 된 고급 카페.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봤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윤아를. 서윤아는 여전했다. 긴 생머리를 귀 뒤로 넘긴 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고 자세는 단정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상한 감정이었다. 복수심? 우월감? 아니면 그리움? 오빠, 저기 자리 있어요. 유진이 카페 안쪽을 가리켰다. 하필이면 유나의 테이블에서 세 테이블 떨어진 곳이었다. 거기 앉자. 민주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냈다. 유진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유진은 눈에 띄는 여자였다. 긴 웨이브 머리, 명품으로 치장한 몸, 그리고 젊음이 주는 화려함. 민주는 일부러 유나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유진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뭐 마실래? 카페라떼요. 여기 디저트 맛있다던데. 케이크도 시킬까? 좋아요. 둘의 대화는 달콤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운 신혼부부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때였다. 민준 씨? 낮고 차분한 목소리.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당황함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아, 유나 씨. 민주는 일부러 놀란 척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다. 우연이네요. 네. 우연이네요. 유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이 잠깐 유진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민준에게 돌아왔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민준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유진은 약간 경직된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다. 그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소개할게요. 제 아내 유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진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서유나예요. 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의 소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의자 끄는 소리. 그럼 저는 이만. 유나가 먼저 말을 끊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 노트북을 덮고 가방을 챙겼다. 민주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다. 유나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도망가려는 것 같았다. 역시 나를 보니까 비참하겠지. 하지만 유나의 다음 행동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카운터로 걸어가 계산을 했다. 그리고 카페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민주는 순간 당황했다. 왜 위로 가지? 센트럴 타워는 6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다. 15층은 상업시설, 630층은 오피스, 3160층은 프리미엄 오피스와 최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최상층에는 전망대가 있었다. 유나가 왜 위로 가는지 민주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곧 관심을 끊었다. 어차피 상관없어. 그는 유진에게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 깜짝 놀랐지? 저분이 오빠 전처분이죠? 유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응. 근데 신경 쓰지 마. 다 과거야. 근데 왜 여기 온 거예요? 혹시 일부러? 일부러는 아니고. 민주는 거짓말을 했다. 그냥 우연이야. 어차피 여기 사람 많잖아. 유진은 민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럼 커피 마셔요. 둘은 커피를 마셨다. 대화를 나눴다. 웃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미묘하게 어색했다. 민주는 계속 생각했다. 유나가 왜 위로 갔을까? 커피를 다 마신 후 민주는 유진에게 제안했다. 여기 전망대 유명하잖아.
올라가 볼까? 전망대요? 응. 60층인데 서울 전체가 보인대. 유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사실 민준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유나가 위로 올라갔다면 혹시 전망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만약 거기서 다시 마주친다면 한 번 더 보여줘야지. 내가 얼마나 여유로운지.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60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올라갔다. 하지만 40층쯤에서 갑자기 멈췄다.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문이 열렸다. 밖에는 고급스러운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짙은 회색 카펫, 간접 조명, 그리고 벽면에는 현대미술 작품들. 한 남자가 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흰머리가 섞인 남자. 그는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함 케이스를 들고 있었다. 남자는 민준과 유진을 힐끗 보더니 37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올라갔다. 37층에서 멈췄다. 남자가 내렸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민준은 복도 안쪽을 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에 이사회실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여자. 서윤아였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다. 옆에는 정장을 입은 여러 사람들이 서 있었다. 문이 닫혔다. 민주는 눈을 깜빡였다. 방금 본 게 환상인가? 오빠? 유진이 불렀다. 응?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 아니야. 괜찮아. 민주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유나가 왜 37층에? 37층. 그는 이 빌딩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다. 37층은 일반 오피스가 아니었다. 이 빌딩을 소유한 센트럴 그룹의 경영층이 사용하는 층이었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유나가 거기에 있을 리 없어. 엘리베이터는 60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전망대는 한산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다. 와, 진짜 멋있다. 유진이 창가로 달려갔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오빠, 여기 와봐요. 유진이 손짓했다. 민주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사진 찍어요. 인스타에 올릴 거예요. 유진은 민준의 팔을 잡고 셀카를 찍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다. 사진을 몇 장 찍은 후 유진이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 민준은 혼자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유나는 뭐 하는 거지? 그때 누군가 그의 옆에 섰다. 멋진 경치죠? 민준은 고개를 돌렸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남자였다. 네. 처음 오셨어요? 네, 그렇네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다. 저는 센트럴 그룹 전략기획실 실장 김태훈입니다. 민준은 놀라서 명함을 받았다. 아, 강민준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IT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김태훈은 온화하게 웃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입니다. 그럼 37층은 못 가보셨겠네요. 민준의 심장이 뛰었다. 37층이요? 네. 거긴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임원 전용층이거든요. 아, 근데 오늘 특별한 날이라. 김태훈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오늘 우리 회사 새 이사가 선임되거든요. 역대 최연소 이사래요. 민주는 입이 말랐다. 몇 살이신데요? 35. 35. 유나의 나이였다.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죠. 그분 덕분에 우리 회사 실적이 30% 올랐으니까요. 어떤 분인데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태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서윤아 이사님이요. 시간이 멈췄다. 민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김태훈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서윤아, 이사, 센트럴 그룹.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실례지만 민주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서윤아 이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김태우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요? 아세요? 아니요, 그냥 이름이 특이해서요. 아, 그렇구나. 서윤아 이사님은 우리 그룹 디지털 혁신 본부장이세요. 2년 전에 입사하셔서 지금까지 엄청난 성과를 내셨죠. 2년 전, 이혼하고 나간 그 시점. 특히 우리 그룹 계열사 15개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셨는데 그걸로 수천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로 승진하신 거죠. 민주는 숨이 막혔다. 전에 어디서 일하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들었던 것 같은데. 김태훈이 기억을 더듬었다. 외국계 컨설팅 회사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맥킨지인가? 보스턴 컨설팅인가? 민주는 현기증이 났다. 그렇다. 유나는 결혼 전 보스턴 컨설팅에서 일했었다. 하지만 결혼 후 민준이 아이를 원한다고 하자 그녀는 회사를 그만뒀다. 그 후 5년간 유나는 전업주부로 살았다.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유나는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민주는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다. 아내가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다. 그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민주는 밖으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이혼.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그런데 그 후 2년 동안 그녀는 센트럴 그룹에 입사해서 최연소 이사가 되었다는 것인가? 저기, 괜찮으세요? 김태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습니다. 민주는 억지로 웃었다. 그럼 저는 이만. 오늘 행사가 있어서요. 김태훈은 명함을 하나 더 꺼냈다. 혹시 나중에 사업 관련해서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우리 그룹에서 스타트업 투자도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김태우는 손을 흔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이 흔들렸다. 오빠, 유진이 돌아왔다. 나 사진 벌써 3개나 올렸어요. 반응 대박이에요. 그녀는 민준의 팔을 흔들었다. 오빠,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배고파요. 응.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전망대를 나왔다. 유진은 계속 떠들었지만 민주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유나로 가득했다. 확인해야 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민주는 결심했다. 유진아, 응? 미안한데 나 잠깐 볼 일이 생겼어.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인데요? 그냥 사업 관련 급한 전화가 와서 30분만 시간 줄 수 있어? 지금요? 응, 미안해. 금방 올게.
유진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 여기 숍 구경하고 있을게요. 그래. 카드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민주는 유진에게 카드를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다. 37층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37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민주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복도 끝에는 유리문이 있었다. 그 너머에 이사회실이라는 표지판. 민주는 유리문에 다가갔다. 안을 들여다봤다. 넓은 회의실, 긴 테이블, 그리고 그 주위에 앉아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 양복 차림의 여자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중앙 프레젠테이션 화면 앞에 서 있는 한 여자, 서윤아였다. 그녀는 검은색 재킷과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손에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말하고 있었다. 화면을 가리키며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이게 유나인가? 자신이 알던 그 조용하고 소심한 유나인가? 회의가 끝났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유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몇몇은 유나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응했다. 그때 한 노인이 유나에게 다가갔다. 70대로 보이는 흰머리의 남자.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에서 권위가 느껴졌다. 민주는 그 남자를 알아봤다. 센트럴 그룹 회장 박재훈. 한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물이었다. 박재훈 회장은 유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유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잠깐 대화를 나눴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저게 유나야?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쳤다. 실례지만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민주는 뒤를 돌아봤다. 경비원이 서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1층으로 내려가시죠. 경비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리문 너머를 봤다. 유나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유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민준은 얼어붙었다. 그리고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다시 회장과 대화를 이어갔다. 마치 민준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이. 민준은 1층으로 내려왔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아니, 악몽 같았다. 유나가 센트럴 그룹 이사라니. 회장이 직접 어깨를 두드릴 정도의 인물이라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이혼할 때 유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그저 조용히 떠났다. 민주는 그게 유나가 무능해서라고 생각했다. 싸울 힘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는 평범한 여자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유나는 애초에 민준에게서 받을 게 없었던 것이다. 민준의 재산? 기껏해야 아파트 하나와 통장에 몇 천만 원. 유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다. 그럼 왜 나랑 결혼했던 거야? 민준은 머리가 복잡했다. 오빠. 유진이 쇼핑백을 들고 다가왔다. 여기 있었네요? 찾았어요. 그녀는 민준 옆에 앉았다. 일 다 봤어요?
응.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가요. 배고파 죽겠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다. 오빠 괜찮아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얼굴색이 진짜 안 좋아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오늘 집에 갈까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밥 먹자. 두 사람은 빌딩을 나와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다. 하지만 민주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못했다. 유진은 계속 말을 걸었지만 민주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오빠 대체 무슨 일 있어요? 유진이 마침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까부터 계속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요. 얼굴 보면 다 티나요. 유진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혹시 아까 그 여자 때문이에요? 전첩은?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오빠, 혹시 아직도 그 여자한테 미련 있어요? 아니야. 그럼 뭔데요? 왜 이래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유진아, 미안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집에 가자. 네. 유진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집에 도착했다.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유나?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유나의 번호는 아직 지우지 않고 있었다. 전화를 걸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다. 하지만 결국 전화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옆에서 유진이 자고 있었지만 그녀의 숨소리조차 거슬렸다.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다. SNS를 열었다. 유나의 계정을 검색했다. 유나는 SNS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계정은 있었지만 게시물은 거의 없었다. 마지막 게시물은 3년 전 카페에서 찍은 커피 사진이었다. 민주는 유나의 프로필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때는 몰랐다. 유나의 눈빛에 담긴 깊이를. 민주는 검색창에 서유나 센트럴 그룹이라고 쳤다. 몇 개의 기사가 떴다. 센트럴 그룹, 최연소 이사 선임, 디지털 혁신 주도, 서유나 이사, 디지털 전환으로 수천억 원 절감 효과, 업계 주목, 센트럴 그룹의 숨은 혁신가. 민주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다. 기사에는 유나의 양력이 나와 있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보스턴 컨설팅 그룹 7년 근무, 2023년 센트럴 그룹 입사, 2023년 이혼한 그 해였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다. 입사 첫 해 그룹 계열사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놀라운 성과를 냄. 이로 인해 1년 만에 본부장으로 승진, 올해 이사로 선임됨.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7년. 유나는 결혼 전 5년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 일했다는 건가? 아니다. 유나는 결혼 후 회사를 그만뒀다. 민준이 아이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7년은? 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 후 유나는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경영학,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민주는 그게 취미라고 생각했다. 시간 때우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유나는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일터로 돌아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주는 답답했다.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이혼하기 3개월 전 유나가 말했었다. 민준 씨, 나 다시 일하고 싶어요. 민준은 그 말을 무시했다. 지금 와서 5년이나 쉬었는데 어디서 받아주겠어?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격증도 땄고 온라인 프로젝트도 몇 개 했어요. 그래봤자 집에서 논 거잖아. 회사에서 그런 거 인정 안 해줘.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3개월 후 이혼. 민주는 가슴이 답답했다. 만약 그때 유나의 말을 들어줬다면? 만약 유나를 지지해줬다면? 아니, 애초에 유나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했다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민주는 소파에 몸을 묻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다. 유진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민준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오빠 어젯밤에 잠 안 잤어요? 응. 왜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유진은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오빠 솔직히 말해요. 어제 전처분 보고 충격받은 거죠?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응.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왜요? 그 여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대단해.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무슨 말이에요? 민주는 유진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다. 유나가 센트럴 그룹 이사라는 것. 회장이 직접 챙기는 인물이라는 것. 유진은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응. 근데 그게 뭐가 대수예요? 유진이 조금 빠른 말투로 말했다. 그냥 회사원이잖아요. 이사면 뭐해요? 오빠도 사업하시는데. 유진아.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내 사업이랑 비교가 안 돼. 센트럴 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데. 그래도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여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오빠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은 갑자기 울먹였다. 오빠, 혹시 후회해요? 그 여자랑 이혼한 거? 아니야.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유진아, 나는 뭐예요? 나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오빠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오빠는 전처 생각하면서 나랑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유진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나 진짜 지금 너무 화나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민주는 그 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준과 유진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유진은 민준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었다. 친구들을 만난다며 밖으로 나갔다. 민준은 혼자 집에 앉아 계속 생각했다. 유나. 그는 유나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핸드폰에 이메일 한 통이 왔다. 발신자 센트럴 그룹 전략기획실. 제목 스타트업 투자 상담건. 민준은 가슴이 뛰었다. 이메일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 대표님. 지난번 센트럴 타워에서 뵈었던 김태훈입니다. 대표님의 사업에 대해 저희 그룹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저희 본사에서 미팅이 가능하신지요? 참고로 이번 미팅에는 저희 디지털 혁신 본부장이신 서윤아 이사님도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는 이메일을 3번 읽었다. 서윤아 이사님도 참석.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유나가 의도한 걸까? 민주는 한참을 고민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그는 답장을 보냈다. 참석하겠습니다.
화요일, 민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센트럴 타워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에 땀이 났다. 37층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리셉션이 그를 맞이했다. 강민준 대표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민주는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복도는 고급스러웠다. 벽면에는 현대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광이 나는 대리석이었다. 회의실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김태훈 실장이 웃으며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민주는 인사했다. 회의실 안에는 서너 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끝에 유나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표정은 담담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 대표님. 유나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민주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앉으세요. 민주는 유나의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보았다. 김태훈 실장이 말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의 사업에 대해 듣고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논의하려고 합니다. 민주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IT 플랫폼, 중소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솔루션, 현재 고객사 50개, 연 매출 10억 원. 설명하는 동안 민주는 계속 유나를 의식했다.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가끔 메모를 하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이 끝났다. 김태훈이 질문했다. 좋은 아이템이네요. 근데 시장에 이미 경쟁사가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중소기업에 특화되어 있어서. 민주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그때 유나가 입을 열었다. 대표님, 실례지만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현재 고객사 50개 중 재계약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민주는 당황했다. 그건 70% 정도입니다. 70%면 낮은 편인데요. 이탈하는 고객들의 주된 이유가 뭔가요? 그건. 민주는 말을 더듬었다. 사실 그는 이탈 고객에 대해 제대로 분석한 적이 없었다. 유나는 계속 질문했다. 그리고 연 매출 10억이라고 하셨는데 순이익은 얼마인가요? 2억 정도입니다. 순이익률 20%.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 이익으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실 계획이신가요? 유나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하나하나가 핵심을 찔렀다. 민주는 땀이 났다. 그건 투자를 받으시려면 투자자를 설득할 만한 성장 전략이 있어야죠. 현재 대표님의 사업 모델로는 스케일업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유나는 태블릿을 꺼냈다. 제가 대표님의 사업을 간단히 분석해 봤습니다. 화면이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졌다. 그래프와 표가 가득한 분석 자료였다. 대표님의 플랫폼은 기능은 좋지만 사용자 경험이 떨어집니다. UI UX 개선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케팅도 문제입니다. 현재 고객 획득 비용이 고객생의 가치보다 높아요. 이러면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죠. 민주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유나는 계속 말했다. 또한 경쟁사 분석이 부족합니다. 시장에는 이미 대형 플레이어들이 있고 그들은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에서 압도적입니다. 대표님이 그들과 경쟁하려면 명확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나는 화면을 끄고 민준을 바라봤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태훈이 분위기를 풀려고 말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개선점을 보완하신다면. 네. 유나가 끼어들었다.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유나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대표님, 저희 그룹에서 3개월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을 개선하는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관심 있으신가요? 민주는 유나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저 차갑고 전문적인 시선.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주는 겨우 대답했다. 좋습니다. 연락 주세요. 미팅이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도 일어났다. 그는 서류를 챙기며 유나를 힐끗 봤다. 유나는 태블릿을 들고 김태훈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준은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민준 씨. 민준은 뒤를 돌아봤다. 유나가 서 있었다. 네. 유나는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2미터 거리. 잘 지내시죠? 네. 새 부인은요?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다. 잘 지냅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침묵. 민주는 입을 열었다. 유나 씨,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유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유나는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 씨는 제가 뭘 해도 관심 없으셨잖아요. 제가 무슨 꿈을 꾸는지, 무슨 준비를 하는지. 그러니까 말할 이유가 없었죠.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유나는 말을 이었다. 저는 민준 씨한테 증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가치를. 저는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왜 오늘 저를 여기로 부른 거예요? 유나는 잠깐 망설였다. 비즈니스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봤다. 전 다음 미팅이 있어서. 그럼 이만. 유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민주는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어디 갔다 와요? 미팅. 무슨 미팅?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은 일어나서 민준에게 다가왔다. 혹시 또 그 여자 만나고 온 거예요? 민준은 피곤하게 한숨을 쉬었다. 비즈니스 미팅이었어.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나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매일 오빠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유진아, 나는 뭐예요? 나는? 유진이 울먹였다. 오빠는 날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면 그냥 젊은 여자가 필요해서 나랑 결혼한 거예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오빠, 나 친정에 좀 갔다 올게요. 머리 좀 식히고. 그래.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10분 후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다. 연락할게요.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다. 민주는 혼자 남았다. 3개월이 지났다. 유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물었지만 만나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민주는 혼자 살았다.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유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주는 깨달았다. 자신은 유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유나가 자신을 채워주길 바랐던 것이라고. 그리고 유진도 마찬가지였다. 유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선택했던 것. 민주는 후회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어느 날 민주는 센트럴 그룹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투자 제안서였다. 귀사의 사업 모델을 검토한 결과 저희 그룹에서 5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단 3개월간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합니다. 민주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5억 원. 그에게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유나의 배려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돕고 있었다.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민주는 눈물이 났다. 민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3개월 동안 그는 센트럴 그룹의 전문가들에게 배웠다. 사업 모델을 개선하고 마케팅 전략을 짜고 고객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나도 가끔 멘토링 세션에 참여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전문적이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유나를 대할 때 조심스러웠다. 더 이상 그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났다. 민준의 회사는 달라져 있었다. 고객사는 150개로 늘었고 매출은 30억 원으로 뛰었다. 민준은 센트럴 그룹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마지막 날 유나가 민준을 불렀다. 민준 씨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유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이사님이라고 부르시네요. 네. 좋은 변화예요. 유나는 악수를 청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민준 씨, 앞으로 잘 되실 거예요. 이제 방향을 아시니까. 유나 씨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민준 씨 혼자 힘으로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놓았다. 그럼 건강하세요. 유나 씨도. 유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들었다. 6개월 후, 유진은 이혼 서류를 보내왔다. 민주는 서류를 보고 한참 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서명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류 보냈어. 감사해요, 오빠. 유진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유진은 잠깐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도 오빠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거죠. 그래도 오빠, 이제 우리 각자 잘 살아요. 오빠도 행복하세요. 너도.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1년 전 그는 전철을 비웃기 위해 센트럴 타워에 갔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약한지 깨달았다. 유나는 이미 다른 세계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반면 민준은 여전히 배우고 있었다. 2년 후, 민준의 회사는 더 성장했다. 직원 10명, 연 매출 100억 원. 작지만 안정적인 회사가 되었다. 민준은 혼자 살았다. 재혼 생각은 없었다. 대신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어느 날 민준은 신문에서 기사 하나를 봤다. 센트럴 그룹 서유나 부사장, 역대 최연소 승진. 사진 속 유나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잘 됐네. 그는 더 이상 유나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대신 존경했다. 그녀는 자기 길을 걸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민준도 이제 자기 길을 걸을 때였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다음 사업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민주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다. 비에 젖은 거리, 우산을 쓴 사람들, 불을 밝힌 건물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다시 화면에 시선을 돌렸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이야기를,